안녕하세요. 화가 김성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5가지 색으로 그리는 정물화입니다. 저번에 영상에 썼던 색에서 노란색과 파란색을 더한 거고요. 색의 종류는 캐리엄 옐로우와 울트라마린 블루입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초반에 그레이 스케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 그리는 표면은 저번과는 다르게 나무판인데요. 얇은 합판을 사다가 표면에 제소 코팅을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포로 부드럽게 만든 후에 검정 물감을 미디엄을 사용해서 묽게 만든 다음에 발라가지고 회색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디엄, 즉 이제 붓을 닦거나 물감을 섞는 재료로는 갬솔이라는 것과 월넛 오일이라는 그 linseed 오일 비슷한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쓰는 재료들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일단 나무 합판이라는 표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캔버스나 아사와는 다르게 표면이 상당히 매끄럽고 딱딱하기 때문에 물감이 그 위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캔버스나 아사, 그러니까 리넨은 표면에 약간 거친 돌기가 있어가지고 물감을 칠할 때 약간 드라이하게 느껴지거나 물감을 이렇게 먹는 느낌이 있는데, 이와 다르게 나무 표면은 이제 굉장히 평평하기 때문에 붓질을 할 때 붓과 물감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장점은 붓에 있는 물감이 평면 위에 그대로 입혀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물감을 사용할지라도 캔버스보다 상당히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을 줍니다. 두께감이 잘 올라오다 보니 결과물도 조금 더 클리어하고 유화의 그 고유의 두께감이나 색의 선명도가 좀 부각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다만 단점은 이제 물감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은 캔버스 재질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감이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색칠을 쌓아갈 때 컨트롤을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밑색들이 이제 자꾸 긁혀 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컨트롤이 까다로운 만큼 결과물이 확실히 캔버스와는 다른 이제 확연하게 다른 느낌을 주니까 기회가 되면은 꼭 한 번쯤은 나무 합판에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저번 그림과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의 색을 먼저 칠하고 밝은 부분을 들어갈 건데요. 레몬색의 어두운 부분이니까 노란색의 어두운 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갈색을 만들어주고 약간 찬 느낌을 더하기 위해 파란색을 사용해서 레몬의 어두운 톤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물로 있는 레몬색을 칠할 때 보시면 이제 제 팔레트에 있는 노란색은 레몬색보다 더 진하고 더 따뜻한 계열이기 때문에 레몬색을 만들 때 그냥 흰색에 노란색만 섞기보다 파란색과 회색을 섞어서 이 개나리색 같은 노란색을 살짝 차갑게 만드는 효과로 파란색과 회색을 섞어서 레몬색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흔히들 범하게 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밝은 톤을 만들 때 너무 흰색 섞는 거에만 치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색의 온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타이타늄 흰색 자체는 사실 굉장히 찬 계열의 색이죠. 그에 반해 이제 현재 팔레트에 있는 노랑, 옐로우 오커, 그리고 빨간색은 그에 반해 상당히 따뜻한 계열의 색입니다. 찬색과 따뜻한 색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이제 색의 온도는 중립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 뒤로는 이제 어느 색의 비율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따뜻해지든지 차지든지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밝은 색을 만들 때 흰색의 비율을 무작정 많이 섞게 되면은 밝은 색들이 고만고만하게 다 찬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따뜻한 계열의 밝은 색인 노랑이나 약간의 빨강을 같이 섞어주면은 색의 밝아짐과 동시에 따뜻한 온도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반대로 빛의 소스가 만약에 찬색이라면은 흰색과 동시에 또 그 찬색의 고유의 색인 파란 계열이라든지 녹색 계열이라든지 같이 섞어주면은
찬색을 더 부각시키는 밝은 색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밝은 색을 만들 때 찬색은 괜찮은데 다른 색을 섞는 거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그림의 색이 충분히 밝아 보이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서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밝은 부분이 충분히 밝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밝은 부분이 안 밝아서가 아니라 중간 톤과 어두운 부분의 톤이 충분히 어둡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피사체, 즉 보여지는 현상은 다 명도와 채도의 대비로 드러나는 건데요. 밝은 부분을 우리가 밝다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그 색을 밝게 만들어주는 어둠의 대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해석이 없이 단순히 밝은 부분을 밝게 만들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무작정 흰색 섞는 데에만 몰두하다 보니 그림 전반의 밝은 부분이 다 비슷한 찬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겁니다. 사물을 잘 관찰해 보면은 사실 아주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표면에만 위치해 있고 대부분은 채도가 분명한 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색을 얼마만큼 잘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선명도와 밝음의 표현이 잘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팔레트에서도 가장 밝은 색을 섞는 부분과 중간 톤 그리고 어두운 톤을 섞는 부분을 옆으로 나란히 구분해 주면 각 색이 어떤 역할을 할지 조금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밝은 부분을 따뜻하게 처리해 줬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갈수록 차가운 녹색으로 서서히 변하게끔 처리해 주면은 사물의 덩어리감이 훨씬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유리병과 같이 빛을 투과할 수 있는 물체는 그리는 접근 방식이 다른 사물들을 그릴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근처 사물이 반사되는 부분 외에는 표면 자체에 빛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돼요. 지금 보이는 이미지의 대부분은 뒷배경의 색과 모습들입니다. 그러기에 배경색과 유리병 고유의 색인 푸르스름한 색을 살짝 결합해서 몸통 부분을 칠해주는 겁니다. 배경의 어두운 부분이 위치한 부분을 배경과 같이 어둡게 칠해주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배경의 색의 변화와 같이 서서히 밝게 칠해주는 겁니다. 몸통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 코너나 가장자리 부분의 빛반사 부분만 밝거나 모서리 굴절 부분을 좀 더 어둡게 처리해주면 얼추 모양이 잡히게 됩니다. 이런 유리 물체를 그릴 때 이제 중요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형태 정확도에 집착을 해가지고 아웃라인을 선명히 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빛을 투과한다는 거는 이제 선명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사물과 배경과의 경계 자체가 뚜렷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형체를 얼추 만들어졌다면은 그 뒤로는 색과 면으로 일정 부분만 배경과의 차이를 주고 그 후에 하이라이트나 반사광색을 추가하면은 자연스럽게 배경과 사물이 떨어지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림의 진행은 안쪽의 어두운 부분부터 바깥쪽으로 서서히 밝아지게 칠해 나가는데요. 팔레트에서 섞을 때도 어두운 색, 지금 현재 썼던 어두운 색 바로 옆에 그 다음 단계의 색을 칠하게 되면은 섞게 되면은 조금 더 색에 대한 판단도가 좀 쉬워집니다. 팔레트에서 이미 얼마나 밝아지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면에 옮길 때 시행착오가 조금 덜해지게 되겠죠. 하이라이트 바로 옆에 색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밝은 색 쪽으로 넘어갈 때 가장 밝은 그 하얀색처럼 보이는 그 반사광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반사광 바로 옆에 있는 푸른 빛깔의 색에 집중을 해서 그 색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초반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코르크막의 밝은 부위도 이제 연한 갈색에
따뜻한 빛을 받는 색이기 때문에 흰색에 약간의 오크와 캐디미엄 레드를 섞어서 만들었고요. 파란색을 거기에 살짝 섞어주면은 조금은 중립적인 그런 연한 갈색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쿠르크막에는 진한 그림자를 만드는 물체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림 중에서 가장 진한 색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유리병 입구 부분이 그림 중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각종 색이 투과되고 반사되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쪽과 밑쪽으로는 이제 코르크막의 갈색이 반사되거나 안쪽으로 투과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또 레몬색 또한 위아래로 반사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또 코르크마개가 이제 빛의 투과 자체를 막아주기 때문에 병 자체의 색이 이제 진하게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제 병의 입구 부분을 그릴 때 유리 재질 자체가 가장 두껍게 돼 있어가지고 빛의 투과가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덜해서 어둡고 선명한 라인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붓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따로 적용을 해주면은 입구 부분의 이 특유의 단단하면서도 조금은 덜 투명한, 그러면서도 이제 투명한, 동시에 투명한 재질감이 잘 드러나게 되죠. 하이라이트 부분을 들어갈 때도 흰색을 바로 쓰지 말고 꼭 색 자체, 그의 고유의 색을 섞어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유리의 찬색이 부각적으로 드러나게끔 흰색에 파란색을 좀 더 섞어줬습니다. 그림의 중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제 중간중간에 있는 이 중간 톤들을 이제 계속 쌓아주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가장 어두운 부분과 밝음으로 가는 사이에 그런 톤의 변화들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표면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고, 그러니까 거의 미끄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붓은 이제 최대한 부드러운 붓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힘 조절을 많이 하셔서 정말 붓의 끝에 올려져 있는 물감을 이렇게 표면 위에 갖다가 이제 올린다라는 개념으로 칠해줘야지 색이 잘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병과 같이 빛을 강하게 반사하는 재질은 이제 표면에 가장 밝은 빛을 제외한 주변색을 먼저 칠해주고, 그 밝은 빛 면적을 최소한으로 적게 해서 어두운 부분과의 이 명도 대비가 굉장히 부각되게 그려주면은 이 반짝이는 느낌이 더 잘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색 주변에 있는 색들을 관찰한 뒤에 지금과 같이 하이라이트 주위를 살짝 표시해 주면은 그 빛 자체가 퍼지는 그러한 효과를 주게 되죠.
단순히 흰색이 많이 들어간다고 빛이 빛나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빛이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표현해 주는 건데요. 지금과 같이 병의 고유의 색의 이 파란색들을 이 밝은 빛이 이렇게 밝게 비춰준다라는 느낌으로 주의를 표현해 준 겁니다. 돌기처럼 나 있는 패턴은 이제 현재 유리 몸통색보다는 약간 밝은 푸른빛 색과 약간 진한 색을 사용을 해서 그 두 색을 교차적으로 칠하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한 가지 색으로 처음까지 이렇게 줄 긋듯이 그리지 마시고 살짝 띄엄띄엄해서 중간에 면이 변화된다라는, 계속해서 면이 바뀌고 모양이 바뀐다라는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이쪽 부분도 굴곡의 변화에 따라서 반사를 시키거나 투영시키는 색과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위마다 색을 변화시켜주면 그림 자체가 훨씬 풍성하게 표현이 됩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으면 하이라이트 색을 사용을 해서 조금씩 포인트를 주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제 팔레트를 사용하는 걸 보셔도 알겠지만 저 위쪽에 사용한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와 절대 같은 색을 쓰지 않기를 주의하세요. 이 밝은 명도의 이 단계들이 단순히 여기는 밝다, 여기는 어둡다 이런 표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물 자체의 입체감도 표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빛과 가장 가까운 부분, 그리고 빛을 가장 직선으로 바라보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가장 밝고, 그 부분과 멀어질수록 또 그 부분으로부터 고개를 돌릴수록, 방향을 다르게 할수록 그 밝은 부위는 차차 덜 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위가 하이라이트 외에 지금처럼 이 중간 부분에 있는 하이라이트들이 똑같이 밝아 보일지라도 그 색과 초반에 썼던 그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색과 조금의 차이를 주면은 그림이 좀 더 입체감 있게 드러나게 돼요. 같은 밝기의 색을 이것저것 남발을 하다 보면은 그림이 이제 평면적으로 되게 십상인데요. 그 이유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도라는, 그 밝기라는 게 단순히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표현보다도 위치, 볼륨감, 그러한 입체감을 표현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같은 밝음은 같은 위치를 표현해주는 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색이라든지 밑에 있는 색이라든지 위에 있는 색이라든지 같은 명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림이 입체감이 덜해지고 평면적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명도의 컨트롤 혹은 그 지금 쓰고 있는 색의 조절을 효율적으로 할 거면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팔레트를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매니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팔레트에서 보여질 수 있는 게 그림에 보여지는 거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의 이 색들이라든지 이 밝음과 어둠의 차이라든지를 팔레트에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올라갈 때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림 후반부에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계선들, 이렇게 라인들을 부드러운 붓으로 부드럽게 펴주듯이 칠해주시면은 그림이 조금 더 매끄러집니다. 레몬과 같이 뒤로 돌아가는 그 레몬의 모습 자체가 저 배경과 만나는 저 부분에서 모습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제로는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인 거죠. 그 돌아가는 그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저 경계선을 살짝 부드럽게 해주면은 훨씬 더 사실감이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자로 이어지는 색의 연결고리도 조금 더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은 그림자 부분이 각이 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둥글게 넘어간다라는 느낌이 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